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지만 부당한 지시여서 따르지 않았다며 한 증언입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증인석을 외면했습니다. 재판부가 뒤늦게 허락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염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을 3분 앞둔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옵니다. 변호인 10명이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피고인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더니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의식한 듯 촬영 기자들이 있는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곧이어 재판부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첫 재판 때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오늘은 영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정장 차림이더라도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아무 표식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번에 이어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령과 중령인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눌 뿐 직접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부분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신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전직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현장 지휘관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거부했던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따와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다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질서 유지는 우리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발언권을 얻어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2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다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윗선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할 때 했던 말을 따온 겁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되돌려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꼬집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는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증언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 때는 눈을 뜨고 물을 마셨습니다. 조 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지시냐고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받아쳤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재판에도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출석을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해서 좀 미묘한 발언의 차이와 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대통령 측의 의도와 전혀 반대의 증언이 나오면서 법정이 굉장히 술렁이었다라는 그런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예. 저런 발언, 저런 증언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변호인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거죠. 변호인단의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을 리가 없다. 그러니 그 지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말을 끌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 단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냐. 이런 불가능한 지시를 왜 하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요. 2025년에 군사계엄이라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전시나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이러한 계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여야 대표,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이준석 후보까지도 다 체포해가지고 잡아가두라. 이런 내용까지도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탄핵부터 지금 형사 재판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차 공판기일에 93분 발언한 데 이어서 오늘도 직접 발언을 이어갔고요.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라고 도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성현 단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용 의원님. 네.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한결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법정 들어갈 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어요. 일관된 진술이고 증언이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겠죠? 조성현 단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또 헌재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또 헌재에서는 그걸 근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법정에서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말이 충분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이 전혀 헌재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형사소송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리한 위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결과물은. 그래서 이게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계속 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조성현 단장의 말이 훨씬 더 법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국민 감성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예. 그럼 인원은 끌어내도 되는 거냐? 그럼 인원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압박성 질문을 반복하니까 증인 말씀 다 듣고 질문하라.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김보엽 위원님. 예.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은 칼과 같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질서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계엄 선포 말고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헌재에서 똑같이 했다가 다 기각이 됐어요. 이런 주장이. 근데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는데 표현들을 좀 조금씩 달리 쓰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1차 재판 때는 평화로운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예. 헛소리입니다. 뭐냐면 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가 그걸 따지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데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위헌이다. 그리고 포고령도 위헌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것 위헌이다.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라고 했고 전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위헌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에서 다시 재연하고 반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예.